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풀어왔다고 전제하에 19년도 거 1회 2 기출문제 조금만 보도록 하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책 속에 길이 있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여러분 1번 문제 같은 게 가장 기본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글은 갈래가 뭐기 때문에 수필이기 때문에 그죠? 예, 수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보셔야 되고요. 예, 수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책을 읽어야 된다는 주장과 근거. 그래서 여기 근거가 딸려 있다는 게 이 글의 큰 특징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느냐? 자, 여기 경험, 수필은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고 있다? 질문을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그죠? 다문단에 이렇게 있다라고 근거를 찾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다 했어요. 기출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내가 들었던 이론이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봐 놓으셔야 나중에 여기서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쓰기 자신의 의견과 상충되는 의견을 인정한다. 그죠? 이게 뭐예요? 여기 부분에 이제 말이 좀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뭐라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렇죠. 예상되는 반론. 그죠? 책을 읽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라고 나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것도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쓰기가 반드시 문학작품을 읽어야만 독서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반드시 문학작품을 읽어야만. 그러면 다른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문학작품에 이렇게 국어에서 뭔가 한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의 가장 큰 화법 차이가 뭐다? 수학은 정답이 있어요. 국어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좀 더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100%가 없어요. 단 어디에는 있다? 그렇죠. 문법엔 있습니다. 문법엔. 그래서 문법 언제부터 할 거라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중앙여고 분들은 일단 들어놓으세요. 대신에 중앙여고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앙여고만 따로 빼서 주말에 1시간 정도 3회 2, 3회 3, 3회 4 썸머리 수업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더 세분화해서 쪼갤 거예요. 언제부터? 3시부터 5시 사이 중에 1시간 정도를 중앙여고에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중앙여고랑 영광여고랑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죠? 왜냐면 거의 똑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부터는 뭐가 추가된? 문제를 풀어온 거 가지고 해설하면서 문제 해설하는. 왜냐면 썸머리 또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너네 썸머리 해봤자 너네가 썸머리를 백지에다 대고 완전히 처음부터 쓸 수 있지 않는 한 썸머리 수업 10번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저런 내용이 중요하구나 정도만 아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외워지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재고나 동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월요일날 그러면 4일 문법을 나가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그 4일 1이 같이 나오는 잠깐만 여기가 5개 학교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 문법이 같은 학교끼리 또 묶어서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은 복습할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문법 하시는 학교들은 바로 180문제짜리 첫 시간 좀 수업 진행하고 나면 나갈 수 있어요. 진도 좀 잘 빠지면. 반대로 영광여고랑 중앙여고는 지금 문법이 아직 포함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영광여고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지금 2에 3까지 나갔으면 거의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안 하죠. 못 받아놨고 중앙여고는. 두 개.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 1단원하고 사회 2단원이 같이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접근했던 뭐 문장의 짜임이랑 자음표, 모음표 나왔던 의문 있죠? 그게 그냥 동시에 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체감 난이도가. 물론 나중에는 할만해지지만 처음 배울 땐 좀 괴롭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나올 때가 되게 어려워요. 반대로 이제 제1고나 군고처럼 좀 나눠서 나오면 조금 낫겠죠. 예, 물론 만만치 않아 의문의 변동이. 예, 내가 어제 군여고 애들을 했거든. 예, 의문의 변동을. 걔네들 의문의 변동하고 이제 한글 맞춤법이 동시에 나가서 했는데 예, 그 월요일날 그 의문의 변동 하셨던 분들은 좀 이제 알아듣겠다는 느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때 마치 내 썸머리 수업을 처음 막 오 저런 내용이 있었나? 막 이러면서 듣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영광요랑 중앙요고는 그냥 편하게 아 이런 내용인가봐 라고 예, 흐름을 좀 아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 4번이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뭐가 잘 나온다. 청소년기의 부족한 부분. 그죠? 예,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 한 파트에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자의 반응 뭐 이런 것도 이거 내용 일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예, 틀리셨다면 뭐 해야 된다? 근거를 본문에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제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본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얘가 정답이지라는 걸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죠? 뭐 이것도 됐고 예, 이것도 뭐 정답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4번 같은 경우도 뭐에 대한 문제요? 수필에 대한 문제죠. 그죠? 예,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왔지만 여기 1회 2단원 바로 기출문제 풀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걸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독자에게 당부하는 말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책을 읽어라 라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있겠죠.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 단락별의 중심 내용 같은 경우도 내용 일치 문제에 가까우니까요. 예, 근데 이런 게 문제에 나온다는 거 거꾸로 뒤집으면 이 단어에서 문제 낼 만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해보면 되냐면 얘를 그 틀린 거를 지우고 그 단락의 중심 내용을 고쳐 써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단락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다? 자습서에 나와 있어요. 자습서에 문단별로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다 써 있어요. 알겠죠? 그거 갖고 문제 내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자습서 답지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2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 1에 2. 네, 내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준 네, 자습서 답지가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애가 이 중에 2명밖에 없더라고요. 예, 다시 아예 안 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쳐다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도 자습서는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이기 때문에 예, 이거 한 10분만 투자하면 다 풀거든요. 한 단어. 예, 그러니까 풀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뭐 안 풀면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낱말 문제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예, 빔락 파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어휘 문제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면 문맥에다 넣어봐야 돼요. 예, 이걸 그냥 통째로 축만 대신에 갖다가 넣어보았을 때 말이 되면 넘어가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어휘 문제 혹시 계속 틀리시면 나중에 와서 따로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어휘 문제죠? 예, 함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삼축적 의미랑 사전적 의미 뭐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뭐니까 안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정보에 대한 눈을 예, 그릴 수 있다. 예, 안목을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거와 관련된 예,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겠죠? 그죠? 예, 새로운 안목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예, 이거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없죠. 예, 그래서 이것도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할 게 없네. 그 다음에 이것도 됐고. 예, 이때도 눈과 비늘이 바로 뭐니까 예,
비늘이 바로 뭐가 원관념이니까. 그 경험, 편견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네, 그 세 가지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책 읽기를 통해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역시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야? 결국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고 문제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 내용 일치 문제니까 넘어가고 단락 문제 또 나왔죠? 이런 것들 반복되는 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어휘풀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뭐와? 원관념과 보조관념 해가지고 몇 개 찾아라? 네 군데 더 찾아라 라고 나와 있죠. 제1고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문제. 근데 아마 다른 학교들도 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1회 2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틀릴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이 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가 문제 풀어줄 건 아니야. 그냥 중요한 거랑 훑으려고 보는 거지. 이건 뭐 시간을 크게 오래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수필과 소설을 엮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조금 그나마 복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 문제도 중요하죠. 그죠? 서술형 특징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비유 사용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의견에 대한 반박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가 맞으니까 리을까지는 다 맞겠죠? 왜냐 정답이 이렇게 가니까? 이게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에서. 모르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 제시한다 안 한다? 문제점? 해결책? 네. 또 풀었다며. 아니 그 고민했어요 좀.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아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뭐야? 이 글에서 안 나오나? 본문에? 청소년 시기? 는 안 나오네. 조금 애매하네. 나와요? 원래 청소년 시기가 나오면 확실히 맞거든요. 아니라고 했는데. 네, 청소년 시기가 나오면 확실히 맞는데, 이거는 만약에 청소년 시기가 나오면 청소년 시기의 외로움, 그죠? 이게 뭘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 책 읽기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 그나마 비슷한 건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정보.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눈을 기르려면 책 읽기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정보가 많은 걸 책 읽기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건 문제점과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아마 정답 4번일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청소년 외로움이 들어가 있으면 미움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고등학교 유형에서 좀 달라지는 점이에요. 중학교 때는 이거 그냥 외우면 됐거든요. 서술형 특징 몇 개 나오는 것만. 근데 조금 더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한두 개 섞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학교의 특징? 중앙여고 겁니다. 조금 문제가 그지 같고 좀 어려워 보이면 거의 중앙여고예요. 중앙여고가 국어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다른 학교들은 이런 것까지 풀어보시면 되게 자기 학교 게 좀 풀만해져요. 그래서 풀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것들은 또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죠. 그러고 나면 20년도 거니까 가볍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가볍게 19년도 거 훑어본 거고요. 그러고 나면 아닌가? 혹시 질문이 있니? 난 이거 듣고 싶다. 19년도까지. 네, 19년도. 왜? 아예 싹다 잘했어. 상관없어. 자료 많으니까요. 다 풀었으면 다음번에 또 더 풀고 싶으면 많이 맞았으면 굳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불안하면 시험 직전에 내가 그래도 1회 2를 풀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하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또 줄게요. 다른 것도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죠? 여기는 쉬워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워서 없는 거야? 안 푼 거야?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따가 혹시 시간 남으시면 받아도 저 깜빡하고 말을 못해가지고 뭐? 이거 쌤한테 자화상 문제도 네, 알았어요.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시냐면 2에 햇살
네, 첫사랑 한번 해보도록 해요. 첫사랑. 야, 근데 저기까지는 한 번 더 해볼까? 2의 3?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야, 근데 그 영광여고랑 그 제1고랑 중앙여고는 내가 따로 숙제라고 안 냈어도 2의 3 풀어보셔야 돼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평가 문제집. 예, 그죠? 그냥 그때 썸머리 한 10분짜리 듣고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문제 안 배웠어. 다 안 배웠어? 아직 2단원을 아, 네. 저희 아직도 모든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자, 답판하면서 뭐 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2의 3만. 그리고 첫사랑은 어차피 예. 한 3, 40분만 하면 끝나니까요. 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3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냐면 우리 제목이 대화의 원리입니다. 대화의 원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얼마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원리는 총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슨 원리?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교대의 원리.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하고 있죠? 대답은 못하시도 협력의 원리.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손성의 원리의 키워드는 뭐였느냐라면 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원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순서 교대는 안 해도 되죠? 예, 순서대로 교대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협력의 원리 같은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공손성의 원리는 총 5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예, 뭐가 먼저 있었냐면 무슨 상황에서? 부탁하네요. 그렇죠. 예, 그냥 이거 편하게 보세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예, 부탁하는 상황에서 부탁을 하는 사람은 무슨 경유를? 예, 요령의 경유를. 그죠? 그 다음에 부탁을 받는 사람은 관용의 경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칭찬하는 상황에서는 칭찬하는 사람은 찬도. 찬동의 경유를, 칭찬받는 사람은 겸비야. 겸양의 경유를. 아니야, 일부러 보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떠올려 보세요. 약간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익숙해지면 외워져요. 예, 아직 못 외워도 괜찮아. 아직 시험 한 달 남았잖아. 예, 그래서 요령의 경륜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 자신에 대한 얘기다, 상대에 대한 얘기다. 예, 상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상대에게 부탁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에게 뭐는 크게 하고? 이익. 그렇죠. 이익은 이익을 크게 하고 부담을 줄인다. 예, 부담은 줄인다. 뭐 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럼 관용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자신에 대한 얘기고, 이익은 어떻게 하고? 줄이고, 부담은 높인다. 높인다. 이런 얘기했죠. 점점 안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찬동의 긍휼도 역시 상대 자신에 대한 얘기고요. 찬동의 긍휼일 때는 어떤 거, 뭐를 늘리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고, 칭찬하는 표현 늘리고, 뭐는 줄인다? 비난, 비난은 줄인다. 자, 그다음 겸양일 때는 자신이 얘기할 때는 뭐는 줄이고, 칭찬 줄이고. 예, 칭찬하고자 하는 건 줄이고, 뭐는 늘려야 된다? 예, 겸손한 표현은 늘려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나 하나 더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예, 동의의 경륜이 남았죠. 예, 동의의 경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점을 어떻게 한다? 예, 줄이는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쉽다고요. 생각보다 이제 적용만 해보시면 돼요. 예, 이 단원도 여러분들이 얘만 좀 제대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생각보다. 물론 뭐는 있냐면 실제로 어떤 대화가 딱 주어졌을 때 뭐가 있다. 좀 헷갈리게 내는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게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문제로 만나봐야 느낌이 와요. 제가 말로 해서는 조금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평가 문제집 같은 걸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4가지가 있죠? 얘도 불안하다. 안 나올 것 같지.
예, 첫 번째 뭐가 있다?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마지막 태도의 경률. 그죠? 이 중에 양하고 관련성은 되게 쉽다고요. 양은 말 어떻게 해라? 적당하게 말 좀 많이 하지 마라. 혹은 너무 적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고요. 관련성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돼야 돼요. 주제와 관련된 걸 말해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질하고 태도가 조금 헷갈린다고요. 예, 질이 뭐였냐면 질, 퀄리티 있게 대화하려면 뭐 해야 된다? 나도 헷갈려. 내가 할 때마다. 네, 그죠?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좋은 퀄리티의 말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혹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예, 태도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중의적인 표현. 예, 의미가 여러 개 담겨 있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예, 그래서 여기 단어는 제가 크게 설명할 건 없고 여러분들 평가 문제 풀어보시고 예, 제가 나중에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마무리되면 자습서 드리고 해서 반복해보면 예, 금방 감이 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밥 벌어먹고 사는 건 예, 뭘 통해서냐면 자화상하고 첫사랑하고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사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